지난해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의 모습입니다. 20m짜리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고 화려한 레이저 쇼도 볼만했죠. 이 행사는 부산시가 아닌 한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부산시는 이 행사에 3억 5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입니다.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 단체가 공익활동을 추진할 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때 지원되는 소요 경비가 바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부산시가 사업 공모를 하면 민간단체가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보조금이 지원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해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지원 근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전체의 25%에 달했습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재단법인 디지털 치의학 인재양성원입니다. 국내 유명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주축이 돼 만든 치의학 전문가 교육시설입니다. 지난해 이곳에 시보조금 2억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설립 허가일은 지난해 3월 13일, 부산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 모집 공고일은 같은 해 3월 23일, 설립한 지 불과 열흘밖에 안 된 단체가 2억 5천만 원의 시보조금을 타간 겁니다.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보면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 나기 열흘 전에 설립된 이 단체가 무슨 수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냈는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도 공모를 했고 여기에 단독으로 응모한 이 단체에 보조금을 또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디지털 인재양성원이라 해가지고는 비영리 법인이 아마 여기가 지금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부산시장배 대상 경주대회입니다. 경마대회로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엄연히 사행산업이지만 부산시는 이 경기에 해마다 2억 원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 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 건전한 여가 활동, 도모 이런 명분들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단체인 부산 행정동호회입니다. 지난해 2,02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은 회원들의 친목과 복지 증진. 부산시는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지난 5년간 3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해 750여 건, 560억 원 가까운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과 보조금 지원 공모 내역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원 근거가 있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 결과 전체의 25.1%,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4건 중 1건꼴로 부적절하거나 지원 근거가 애매모호한 이른바 묻지마 지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장에서 탈락한 사업을 다시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보조금 사업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부산시는 단체와의 업무 협조 때문에 또는 부적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보조금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어젯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에 50대 여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이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는 학원 통학용 차량이었는데요. 고령 운전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영업용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어젯밤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입니다. 왼편에서 승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50대 여성을 덮칩니다. 사람들이 도우러 왔지만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보행하던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사고 차량은 한 입시학원과 계약을 맺고 통학용으로 쓰던 차량인데 당시 고등학생 1명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핸들을 꺾어 왼쪽으로 진입한 차량은 이곳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5m가량을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81살 A씨. 정지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해 그대로 달려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여 건. 1년 전에 비해 12%가량 많아졌고 5년 전보다는 1.5배 증가했습니다. 어떤 위험물을 발견하고 행동을 취하는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인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로 환경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더 고령자들이 영업용 차량인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는 1년 또는 3년마다 반드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용 통학 차량이나 스쿨버스, 개인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는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보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올해 가을쯤 부산 시내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 대책이 시행됩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km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부산시의 이런 조치가 택시 요금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류재민 기자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부산 시내 도로에선 시속 50km 아래로 달려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대책이 전면 시행되는 건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10km 더 내려가면 통행이 더뎌져 택시 요금에도 차이가 있을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제한 속도가 다른 이 두 택시가 같은 구간을 달릴 때 요금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청을 출발해 노포 삼거리까지 12km 구간을 달린 결과 시속 60km일 땐 25분이, 시속 50km일 땐 29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요금은 60km가 12,050원, 50km는 12,550원으로 500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일 때 20%포인트 낮아져 사고 예방 효과는 큽니다. 50km하고 60km 같은 구간을 택시로 달렸을 때 그 요금의 차이라든지 시간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제한 속도를 하향하였을 경우 보행자 안전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도로가 뻥 뚫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50km 가지고는 좀 힘이 듭니다. 60km나 70km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0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 지시 등의 점등 시간을 늘리는 등 신호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속 카메라를 확충해 제한 속도 줄이기 정책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버스 중앙차로 해운대 운촌에서 중동 사이 구간이 오는 31일에 개통됩니다. 이 구간은 1.7km이며 이번 구간이 개통되면 버스 중앙차로는 도시철도 동래역에서 해운대 중동까지 10.4km로 연장됩니다. 부산시는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 사이 구간을 올해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내성교차로에서 양정까지 3.8km 구간을 오는 10월에 먼저 개통할 계획입니다. 양정에서 서면 광무교까지 2.9km 구간은 연말까지 마무리되며 서면에서 충무동 사이 8.6km 구간은 오는 2021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창업기업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지역 창업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창업투자경진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단지의 상징인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첨단 창업기업만 400여 곳, 부산 지역보다 50%나 더 많습니다. 창업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바꾸고 부산을 창업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투자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전국 175개 업체가 참여해 치열한 면접과 발표 심사를 거쳐 5개 업체가 최종 선발됐습니다. 우리 창업자들이 지역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좀 격려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보입니다. 총 상금만 1억 원으로 대상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엑스레이 진단 기기를 만드는 MIT가, 최우수상은 유아용 제품을 만드는 말랑하니가 뽑혔습니다.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 품목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산 지역에도 벤처 창업과 투자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부산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는 데서 상당히 의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부산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투자자들도 참석해 창업 기업들의 확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타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항운노조가 오늘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58명인 임원의 규모를 38명으로 축소했습니다. 항운노조는 채용 비리를 개혁하기 위해 집행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임원 35% 감축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원들은 다른 조합원보다 정년이 3년가량 긴 데다 각종 의결권을 갖고 있어 청탁과 비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부산시가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MBC가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2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뉴스 부문에서는 입원 환자 낙상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 기록 조작에 대한 연속 보도로 개선안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임선은 기자의 양산 부산대병원 의료 기록 조작 의혹 연속 보도가 수상했습니다. 또 황재실 기자는 전두환 부마항쟁 개입 최초 확인 보도로 지역 기획보도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시장 상가 건물 4층 기원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뿌연 연기가 일대로 퍼지면서 인근 상인과 행인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하루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서핑객 9명이 잇따라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32살 A씨가 물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